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Ne menj ki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진 별자리 방송. 오늘은 제가 센터입니다. 자메이카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이 계신데 오늘 같이 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그림이 안녕하세요. 종합격투기와 프로레슬링 해설자 일을 하고 있는 천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프로레슬링 연맹 프로레슬러 조경호입니다. 네. 프로레슬링 연맹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실제로 있는 단체고. 그렇군요. 이런 제가 단체아니고요. 네. 이쪽 분야는 굉장히 무식자여가지고 잘못 보면 이따 끌려가가지고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는 수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공손하게 방송하고 있거든요. 무릎 위에다 손 올리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 녹음실이 저기 이제 녹색 버튼을 눌러야지 이게 문이 열리는데 저희 조 선수님께서 문이 좀 안 열려서 그냥 부셔버리려고 그러셨다고 그래가지고 밀리는데 밀리더라고요, 적당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열 수 있겠구나. 시겁해가지고 이게 제게 아닌데 저희 그 목요일 코너가 천문 살롱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분야의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해서 어떻게든 또 이제 별자리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천 의원님은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그냥 노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작년하고 재작년쯤에 그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건 때문에 이해합니다. 재판까지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안 좋은 상황이 근 1년을 끌었었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냥 굳이 궁금하시면 그냥 팬더 자리 정도 알아두시면 저희 전문가는 게스트의 의견을 네. 존중하는 방송입니다. 존중해야죠. 우리 조 선수님은 별자리 저는 처녀자리요. 처녀자리. 네. 그럼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9월 6일이요. 9월 6일. 혹시 그 처녀자리에 대한 어떤 정보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냥 뭐 감수성이 풍부하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까? 아니. 처녀자리의 특징은 일단 약간 그 친절, 봉사, 뭐 서비스, 정리정돈, 청결, 그다음에 어떤 그 완벽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수님이시고 기술을 연마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아마 이제 그 경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레슬링이라 하면. 네, 그죠. 근데 이제 내 그림처럼 상대가 만약에 이 합이 잘 안 맞으면은 약간 좀 짜증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좀 요즘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나 봐요. 제가 그러시구나. 며칠 시합을 하고 와갖고 지금 약간 좀 그 부상을 지금 어깨 인대 쪽 지금 부상 당했고요. 이렇게 허리도 좀 부상이 있으신데도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고 그 인터넷에 보면 그 부상 장면이 정말 이렇게 딱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네, 보면은 왜 부상 당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정말 이거 아마 저희 PD님이 살짝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 주시면.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경호 선수를 생각해 보면 맞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현재 또 보면 프로레슬러 말고도 그것도 프로레슬링 쪽 할 때는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걸 좀 완벽하게 하려고 많이 좀 추구를 하는 편인데 맞습니다. 또 서비스 쪽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부업으로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처녀자리가 그런 키워드들도 있지만 실제로 별자리로 치면 또 흑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자리들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오늘의 이제 전말은 어떻게 되냐면 천 의원님께 이런 방송이 있다 부탁을 드리고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부탁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혼자 하면 좀 심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에 프로레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 단체가 아니라 방송에서는 틀어놓으면 늘 WWE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왕표 선수 정도를 거기에 또 제자입니다. 그렇구나. 이 계보가 또 있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처녀자리들한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면 이제 조 선수님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함이 조경호 맞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뭔가 또 더 딜을 할 것 같아갖고 그냥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경호야
나 지금 이사하는데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대부분의 처녀자리들이 그냥 저는 오케이 안 이라고. 도와줍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별자리 방송인데. 안 도와주는 게 아마 옛날에 도와줬다가 재여서 안 도와줄 거예요. 아마. 아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이제 엔딩으로 무슨 말로 편해 이걸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냐면 실제 처녀자리들은 잘 도와주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그림은 내가 뭔가를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처녀자리의 그림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리고 순수한 처녀자리들이 남들을 계속 도와주기만 하다가 이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그런다. 세상이 네.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살다 보니.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조선주님은 이제 그걸 이미 이제 깨달으시고 대가가 없다면 움직이시지 않는 걸로. 원래 그 프로레슬러들의 숙명이 그런 거잖아요. 오더가 내려지고 네. 결제가 되면은 뭐든지 다 하는. 그런 게 또 있군요. 아무래도 뭐 그 해외도 그렇고 보면 이제 프로 레슬링이 이제 WWE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 흥행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단기 흥행으로 가게 되면 보통 계약의 단위가 일주일에서 한 달 아니면 길면 2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전혀 모르는 주급식으로 사실들이. 급여가 나가는 방식도 있고 네. 해외에서 이제 선수를 단기 시리즈에 불러오면 그렇게들 운영들을 하거든요. 아하.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도 좀 맞기는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종 격투기 뭐 프로레슬링 이쪽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이종 격투기나 뭐 MM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정확한 어떤 뜻을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좀 그 용어 해설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사실 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종격투기라는 표현은 네. 이 조경호 선수가 하고 있는 프로레슬링 쪽에서 온 표현이랑 비슷해요. 그런가요? 네, 이게 시작이 그 일본 안에서 이제 역도산 선생이 작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역도산 이제, 선생님. 예, 이제 밑에 제자였던 분들이 이제 각각 단체를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할 때쯤에 돼서 네. 이제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하는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김희 선생님하고 또 이제 같이 방송기도 이게 했었죠. 오늘의 방송 굉장히 네. 그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시청을 하셔야. 근데 안토니오 이노키는 지금 어린 분들도 많이 알걸요. 그 그래요? 괴짜 가족 같은데 보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분이 모델이에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 자기 단체를 알리고 그리고 네. 프로레슬러가 강하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네. 뭐 가라데 선수라든가 아. 그리고 그 유도 선수 종목이 다른데 그 통합되지 않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룰로 맞부딪혀서 싸우게 된 게 이종격투기의 시조예요. 아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이노키 알리전이죠. 네. 안토니오 이노키와 네네네. 무하마드 알리의 네. 그렇게 그 세계 대결. 네, 그렇게 해서 오다가 그렇구나. 격투기 단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레슬링이라고 이제 판크라스라는 단체가 지금도 있어요. 270회 가까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생겨날 무렵쯤에 돼서 이제 서서히 프로레슬링에서 종합격투기 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MMA가 이제 요즘 이제 UFC를 포함해서 네. 뭐 한국의 로드 FC라든가 뭐 탑 FC라든가 이런 식의 단체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인데 믹스드 마샬아츠 지금은 믹스드 이제 마샬아츠. 과거의 이종격투기가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룰을 가지고서 링 위에서 싸웠다 그러면 네. 그 자기가 배웠던 무술은 그냥 백본 베이스라 그러잖아요. 태권도 했던 선수, 권투 했던 선수 이렇게 해도 링 위에서는 공통이 돼 있는 그 다른 하나의 룰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믹스드 마샬아츠라고 하는데 이제 혼합격투기라고 그러니까 하고 실제는 종합격투기죠. 그래서 네. 믹스드 마샬 아츠 그래서 네. MMA가 되는 네, 거예요. MMA가 그 약자예요. 제가 만화 그리는 거하고 별자리 빼고는 굉장히 무식한 쪽에 속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요 그 MMA나 이종격투기 관련해서 우리 조 선수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뭐 원래 MMA나 이종 출신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활동을 일본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일본 선수들은 약간 저희 훈련할 때 좀 공통적으로 훈련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종격투기 선수들이랑 똑같이 훈련하는데 이제 조금 더 방향성만 다른.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훈련 방법, 뭐 체력 네,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약간 프로레슬링이 이제 대부분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짜고 한다, 쇼다 뭐 요즘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네.
격투기에 대한 기본적인 룰, 사람을 꺾고 조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프로레슬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들이랑 이제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요소가 첨가된 걸 훈련을 하고 있고.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막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또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 확실하게 몸에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하기 힘든 면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상황도 많이 오게 되고 네. 종합격투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상황이나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저걸 보여줘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면들이 많죠.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고 인체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스토리 공부나 그림 공부를 따로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데뷔를 좀 일찍 한 스타일인데 제가 그림 공부를 했었던 어떤 제일 좋은 교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 어렸을 때 WWF 거기 이제 선수분들이 삼각 반스만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광경들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이러면서 저는 거기서 인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AFKN에서 그 토요일 주말에 슈퍼스타즈 브레슬링 같은 그 시간만 되면은 그 시간을 막 기다리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프로레슬링도 굉장한 팬입니다. 정말 저한테는 그 뭐랄까 우리 또 천의원님은 보물섬 또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보물섬은 이제 정식으로 기자라기보다는 네. 그때는 이제 88년도쯤에 네. 만화한국하고 보물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들에다가 프로레슬링 기사랑 뭐 미니 사륜구동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잡지사 쪽 기자 일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어쩌다 보니 오늘은 정말 과거로 많이 올라갔고 약간 아재 방송스럽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 작품의 장르가 약간 액션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시퀀스나 플롯이나 어떤 그 뭔가 투머치한 액션들은 다 그 프로레슬링에서 제 그렇죠. 머릿속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이 돼서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뭐 서양도 보면 어린 분들이나 다 그 뒤뜰에다가 네. 매트리스 갖다 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백야드 레슬링이라고 예. 뒤뜰 레슬링이라는 걸 하다가 네. 선수까지 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메타디하고 제프하디 되게 좋아하죠. 네네 맞아요. 그쪽도 그렇게 하디보이즈. 놀다가 아. 그렇게 열심히 그 뒤에서 같이 놀고 하다가 예. 프로레슬러까지 간 케이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오늘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 선수님이 좀 프로레슬링 쪽에 토크를 맡아주시고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종격투기 쪽에 토크를 좀 이렇게 맡아주셨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네. 그 첫 질문으로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최근에 이제 좀 핫한 어떤 매치업이라든지 이쪽 지금 국내를 통틀어서 가장 좀 뭔가 이 뭐랄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매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우리 조 선수님. 프로레슬링 쪽에서는 이게 좀 지난 건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김일 선생님이 차셨던 벨트 이제 극동 헤비급 타이틀전 토너먼트를 했어요. 국내의 네, 어떤 이벤트군요. 국내 이벤트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결승전에서 저랑 이제 김민호 선수라고 네. 이제 WWE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양표 회장님 밑에 이제 쭉 있었던 이제 그 네. 선수랑 저랑 이제 시합을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저보다 2년 선배예요. 근데 시합 수는 제가 좀 더 많고. 뭔가 나이는 오묘한 관계네요. 나이는 동갑인데 그 친구는 헤비급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저는 좀 네네. 키가 좀 왜소하고. 어디가요? 김민호 선수가 좀 커요. 네. 키가 더 키가 큰. 큰데. 그리고 체구도 보면 되게 좀 잘 만들어진 바디빌더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 친구는 조금 기술이 좀 직선적이에요. 네네. 좀 약간 좀 전통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약간 파워레슬러. 변칙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국내에서만 쭉 활동을 했고 저는 해외에서 돌다가 왔고 약간 그랬던 것들이랑 그동안 이제 저희가 10년 넘게 고생했던 것들이랑 다 어우러져서 시합이 되게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자화자찬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자신의 나오셨으니까 경기가 가장 말씀하셔야죠. 훌륭했다는 저는 한국 프로레슬링 역사를 바꾼 시합이지 않았나. 제가 오늘 방송 마치면 꼭 찾아보겠습니다. 언더테이커 꺼지라고 그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네네. 한국 프로레슬링 역사를 바꿨다고 하고 방금 말을 했잖아요. 네. 저걸로 검색하면 아까 말한 그 마지막 피니시 날린 장면이 나와요. 제목이 그걸로 붙어 있어요.
그렇구나. 기사의 제목이 네. 아예 그걸로부터 갖고 나와요. 꼭 검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 진짜 그런 훌륭한 선수분을 지금 오른쪽에 모시고 제가 참 우리 그 천의원님은 어떤 매치업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를 치면 이제 가장 최근에 네. 이제 있었던 경우가 이제 한때 네.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었던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선수가 프랭크 에밀리아넨코. 미어와 경기를 네네 저는 벨라토르라고 하는 미국 단체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봤습니다. 경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사실 올타임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성기를 넘어선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근래 와서 이제 패배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 이전에 좀 되게 냉혹하게 승리만 하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은 효도르도 표현이 인간이었어. 너무 멋있다. 냉혹하게 네, 승리만 냉혹한 하던 승리 시절.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효도르도 사람이구나 네네네. 라는 느낌들이 요즘 와서 좀 많이 드는데 이 이 선수 그 경기 때 보면은 네. 귀신인가요? 녹음실에서 지금 희한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뭐지? 그거 쇠 소리. 아 쇠소리랍니다. 소리인데? 네. 귀신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귀신이면 대박이 나는 건데 좀 안타깝다. 아 귀신이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잘 받아가지고 귀신이라고 말을 해야지. 이걸 또 제가 너무 그렇게 못 순진해가지고 받아먹나. 죄송합니다. 아, 아이, 진짜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그 위축할 필요 아, 없고요. 아무튼 네네. 아무튼 네. 이 선수가 나와서 사실 좀 그 앞번에 또 맨린들랜드와 경기했을 때도 좀 상황이 안 좋게 그 앞면에 펀치를 허용하고 이제 TKO를 당했었는데 아 예. 이번에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하고 나와서 숏펀치로 프랭크 미어도 이제 물론 프랭크 미어도 전성기를 좀 넘어서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또 크게 네네. 그 사고를 한번 또 당했었잖아요.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서 맞습니다. 재활을 해서 다시 나온 케이스들이긴 한데 그렇게 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직 그 노병이 좀 쉽게 죽지 않는다. 굉장히 같은 그런 걸 좀 드라마틱한 뭔가 보여주는 그래도 모습이 있었죠. 멋진 매치였다. 네네. 효도르 선수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76년 9월 28일생이에요. 천칭자리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왔다 가신 설윤희 배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천칭자리신데 천칭자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왠지 좀 추가 이렇게 양쪽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밸런스가 밸런스가 사실 진짜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맞는 그렇죠. 면이 있네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팬이긴 한데 뭐랄까 그 약간 그 효도르 선수는 보면은 뭐랄까 그 로키 느낌이 좀 좀 그 요즘 팬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거 하던 스타일로 좀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로키 그 포였나요? 그 러시아에 가서 이반 드라고와 네. 아이반 드라고 경기를 하는 맞아요, 장면에서 맞아요. 보면 연습을 할 때 자연 속에서 뭐 그 눈을 띈다든가 설산에 오른다든가 네. 나무를 들어 올린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통나무 들고 뛰고 막. 네. 근데 실제로 효도르가 경기가 잡히면 자기 고향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조금 더 열차 타고 들어가는 스타시오콜리라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산으로 들어가서 캠프를 차리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 자연 안에서 자연 가지고서 하는 트레이닝을 좀 그러니까 워낙 그 좋아하는. 스타일 방식을 여전히 계속 고수를 고수하고 좀 있다. 많이 하는 편인데 근래 이제 종합격투기의 흐름이 네. 효도르 선수가 이제 전성기의 세계 최정상에 있을 때에 비해서 네. 그걸 보고 자라난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었던 선수들이 이제 지금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를 건너뛰고 완성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든 다 네, 마찬가지죠. 아마 새롭게 프로레슬링도. 발전을 해 나가는 네. 그런 상황들에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트레이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나오는데 걸좀 아쉬워. 원래 또 아쉽다. 강했던 선수니까 요즘의 그 트레이닝 방식을 좀 받아들이면 네네. 조금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팬들의 생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저희끼리 이제 그 약간 별자리를 보는 에너지가 바뀌는 시기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효도르 선수는 9월 28일생이시니까 극존칭을 하게 되네요. 없는데도 9월 28일생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 생각에는 20대 중반쯤에 정갈 자료로 에너지가 바뀌어요. 막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그 처음에 이제 러시안 탑팀이라고 하는 그 네네네. 팀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일본 무대로 건너오게 된 게 딱 거의 그쯤이에요. 이게 막 2000년대 그럼 초반 혹시 그때부터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에 쌓는- 링스를 건너와서 명성이 쫙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프라이드에서
그 명성이 올라오고 있던 효도르를 쏙 뽑아서 아하. 이제 프라이드를 데리고 와서 노게이라와 경기를 붙이고 챔피언을 이제 빼앗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신기합니다. 네. 저도 이제 별자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에너지 운용들이 좀 있어서. 근데 천칭자리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그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모르게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천칭자리는 평화를 원하는 별자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구와가도 되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건너와서 효도르 선수가 챔피언이 된 직후였는데도 네. 개런티가 3,000불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저런. 계약 예전에 거 부분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있는 팀이 너무 많이 떼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미로라고 하는 그 네네네. 변호사랑 같이 그 상의를 해가지고서 팀을 옮겼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블라디미르 바딤하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서 바딤 회장과 함께 이제 M1 쪽 관련된 그쪽 이제 레드데빌스 팀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 원인이에요. 우리 그 조선수님은 네. 그러면 게임 뛰실 때 네네. 아 블라디미르 바딤이래 하도 그 푸틴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바딤 핑겔슈타인인데 그럼 그렇다면 우리 조선수님은 또 천연자리시니까 네네. 입금되기 전에는 시합 안 뛰시는 약간. 아니 저희는 딱 시합 끝나고 바로 입금을 받아요. 아 그래요? 봉투 주지 않나? 네, 끝나고 지금도? 바로 이제 봉투 주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 다니면 일주일 지나고 봉투를 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먼저 줘라 이것들아 약간 그런 느낌도. 아 근데 그 시합 끝나고 받는 게 무언가 그 좀 약간 쾌감이 있어요. 저쪽은 워낙 그렇구나. 그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쪽에 되게 가까운 그런 네. 풍토라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 땅에서 만화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동병상련의 어떤 그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아 조경호 선수가 지금 보기에 이렇게 좀 체구가 커 보이는데 네. 입금되면 네. 체격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네, 헐리우드 스타들도 요즘 보면은 뭐 입금 전, 입금 후 이러잖아요. 아. 입금되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럼 제가 체격이 작아지죠. 경기 잡히면 아주 제가 그냥 날렵해져. 어느 정도 입금을 해드리면 이게 좀 바뀌시나요? 어, 입금을 해드린 다음에 한번 모시려고요. 의외로 안 높을 수도 있어. 아 그러지 마요. 저희들이 좀 싸요 아니, 아직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그냥 농담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 어쨌든 이런 와중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토크가 뭔가 좀 이렇게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천문농단 콘텐츠를 선구안으로 헤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천문농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그 UFC나 혹은 뭐 프로레슬링 네네. 이쪽에서 가장 핫한 선수들이 이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코너 맥그리거 혹은 이제 프로레슬링 쪽으로 이제 건너간 론다 로우지 선수가 또 있잖아요. 론다 로우지 선수 지금 엄청 핫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성수님은 그 론다 로우지의 어떤 그 행보 이런 것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약간 저는 솔직히 종합격투기랑 프로레슬링이랑 네. 약간 비율의 차이가 있지 파이팅 엔터테인먼트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론다 로우지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엔터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본인이 이제 그 원래 그쪽 그 이쪽 단체에 있을 때도 네 원래 좀, UFC에 있을 때도 약간 그런 엔터적인 성향이 강하고 실제로 영화도 찍었죠. 영화도 네. 찍었었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것과 아닌 거는 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 자체가 원래 프로레슬링 팬이에요. 엄청 좋아해요. 네, 엄청 아, 좋아하고 그래요? 본인의 그 닉네임도 제가 알기로는 그 80년대 프로레슬러 로디 파이퍼라는 레슬러의 예, 그 같은 닉네임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제 론다 로우지 선수가 물병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물병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별자리가 사자자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뜻이 내포가 돼 있냐면 사자자리하고 물병자리는 약간은 크리에이티브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뽐내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론다 로우지 선수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별자리가 지금 우리 그 조선수님은 처녀자리시고
저는 뭐 정갈 자리시고 천 위원님은 노코멘트지만 판다 자리라니까. 네, 판다 자리이긴 하시지만 이런 거죠. 처녀 자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 그러면 처녀 자리는 원래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누는 거 좋아하고 되게 좀 논리적이고 네. 섹션을 나누는 걸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반대편 별자리에 있는 물고기 자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벽을 다 허무는 거야. 근데 이제 론다 로우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핫하고 대중성 있는 것보다는 약간 그 B급 사이드 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했던 그런 장르들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 프로레슬링 말고도 애니메이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만화책 되게 좋아해요. 덕후죠. 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론다 로우지 선수는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그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어떤 그 이종격투기 실제 이종격투기인데도 거기서 보면 어떤 그 자기 캐릭터를 굉장히 잘 연기를 해서 저 선수는 언젠가 프로레슬링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만다 누네즈에게 심하게 털린 후에 그쪽으로 이적해서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고. 약간 그대로라면 약간 본인의 눈에 띄는 걸 약간 좀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약간 전문용어로 찾아갈 줄 아는. 이러면 좀 너무 확 가나?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죠. 과정이 네. 딱 네네네. 그래도 WWE랑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스테파니 맥만 초대로 이제 잠깐 가서 나오는 장면 관전하는 게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레슬매니아에서 락이 경기를 할 때 바깥에 있다가 불러서 올라가서 스테파니와 잠깐 대립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레슬링이 가는 게 아니라 UFC의 어떤 챔피언으로 초청받아서 그 중간중간 그렇게 이벤트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풀타임 레슬러로 이제 딱 가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마 좀 이렇게 그 WWE 측에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캐릭터도 있겠다가 그럼요. 거기다가 또 뭐랄까요. 일단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출신이잖아요. 프로레슬링 쪽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진짜 좋아해요. 유도 베이스, 커트앵글 같이 네. 뭐 레슬링 베이스인 선수도 좋아하고 그런 거를 봐서는 과연 풀타임 레슬러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일반적인 데뷔도 아니야. 그렇겠다. 또 프로 레슬링 쪽 하는 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WWE의 가장 그 연중 행사 중에 연례 행사 중에 제일 큰 레슬매니아에서 또 대박을 쳤으니까 아무튼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건 많아. 굉장히 재미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액션이 좋으면 좋아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로레슬링 선수든 이종격투기 선수든 뭔가 파이팅이 좀 이렇게 넘치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 코너 맥그리거 선수에 대해서 뭐 하빗과의 매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너 맥그리거 선수가 그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그 자신의 어떤 화제성 플러스 약간 이 금전적인 부분에 조금 이제 집착하는 듯한 이미지가 지금 표면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보면 성격도 좀 약간 불같아가지고 나랑 연관이 돼 있는 누군가가 뭐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이제 엄밀히 말해서 그 단체의 선수가 아니라서 보이면 안 되는데 타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링에 난입을 했다가 레프리와 뭐 싸움이 나서 링 밖으로 축출을 당하거나 그리고 뭐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도 UFC가 백스테이지에서 습격해가지고서 벌금 내고 뭐 아주 큰 현역 챔피언이 막 그런 짓을 막 그냥 소위 말하는 똘끼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심한 편이니까 근데 사업 같은 것도 막 이것저것 좀 많이 펼치는 편이고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그 코너 맥그리거 이 선수는 개자리입니다. 근데 개자리의 키워드에는 항상 가족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패밀리십. 아내 사랑이 극진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뭐 우리나라 그 어떤 드라마에서 많이 차용하는 어떤 그런 플롯인가 보다. 막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막 보살펴고 진짜로 운동하고 해가지고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을 때 엄청나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다고 그랬었어요. 보온을 계속 평생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가족이 제일 중요하긴 중요하죠. 효도로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했던 말이 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언젠가 지긴 질 텐데 그 우리 가족을 내일이라도 가난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거가 패배이기 때문에 아직은 질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킬 게 많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외국 선수들은 그런 거 좀 따로 공부하나요? 코멘트들이 좋아. 항상 보면은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즘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팩토라 그래야 되나?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근데 너무 이제 또 뭐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를 또 만들고 이러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만화를 그릴 때는 약간 그 독자분들의 일정한 어떤 그 수준을 좀 책정을 하고서 이제 스토리를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팬의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을 볼 때 네. 항상 제가 뭐랄까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아까부터 뭐냐면 약간 좀 낯이 익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만화 그리시잖아요. 네네 만화 그 그리고 혹시 있습니다. 작품 혹시 잘 예전에 아시나요? 그 IQ 점프에 뭐 뱀프 곱하기 2분의 1이라든가 찬섭 작가님 맞지 않나요? 아니 실명이 나가면 안 형 되나? 말을 안 했어? 뭐라 이게 그냥 자메이카인이라고. 진짜세요? 진짜로? 아니 네, 제가 그 그 사람입니다. 자메이카인이라고 방송도 계속 자메이카인이라고 나가니까 영광입니다. 아, 제가 팬이어가지고. 똑바로 앉으세요. 아, 예. 그 공선에 저 있어. 농담입니다. 제가 아니 그 딱 그 세대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음. 아이큐 점프 그때 한참 좀 되게 잘 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 맞아요. 그렇죠. 그 부록으로 그, WWF 네. 책도 나오고 막. 힙합 김우승 작가님이랑 네 맞습니다. 나 같이 나오셨고 또 힙합 김수. 힙합 그때 열풍이었거든요. 장난 아니고. 며칠 있다 마징가제트 보러 갈 건데 둘이. 갈수록 방송이 충격이에요, 튀고 충격. 있어요. 이따 사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같이. 아 사진 뭐 우습죠. 이게 뭐야? 그럼 뭐지 게스트가 바뀌어서 자리를 바꿀까? 아무튼 네 뭐 이게 되게 이상한 촌극 비슷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긴 했는데 어쨌든 코너 맥그리거 선수는 개자리예요. 개자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좀 이렇게 그냥 진행자의 알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시면 안 예, 예. 되겠습니까? 그 코너 맥그리거는 개자리이기 때문에 반대편 별자리가 염소자리거든요. 근데 염소자리의 보통의 어떤 키워드가 어떤 시스템의 관리자 같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출세, 뭐 커리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그 모든 수단과 방법 이런 식의 좀 네거티브한 표현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개자리들이 성숙한 영혼이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커리어도 되게 높아지는 어떤 염소자리의 어떤 에너지를 표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래 행동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심한 사고를 안 치는 걸로 봤을 때는 치밀한 어떤 계산이 이미 그 정도면 단체급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 심한 사고. 말도 안 되는 심한 사고라서 어떻게 남의 단체에서 저는, 경기하는데 우리 단체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말렸다고 난리 해가지고 치고 래플을 막,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충격적이지. 그걸 보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아 UFC의 소속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백스테이지 쪽에서 버스들을 이제 서고 선수단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도 뭐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친 선수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냥 끌려갔잖아.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약간 그 조사를 해본 결과 개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파이팅이 넘치는 어떤 그 선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선수로 마이크 타이슨, 반달레이 실바, 이미지가 비슷하다. 코너 맥그리거 어떻게 뭐 약간 좀 결이 비슷합니까? 약간 비슷한 과들인 것 그쵸, 같아요. 약간 비슷한 좀 과죠. 불 같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실제로 개자리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개자리들은 별자리를 쳤을 때 이 감성적인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성적인 게 뭔가 핀트가 확 어긋나면 대단히 좀 이렇게 그 불이 헐크 돼버리는. 같이 이렇게 변하는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이슨이 말했던 정말 감성적인 그 명언 있잖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맞기 전까지는. 처맞기 전까지. 처맞기전은 원래 그게 원문이죠. 좀 나름 순화를 했는데 그 아닙니다. 정도까지는 되는 그 거예요. 정도까지는 되죠, 뭐.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약간 뭐 첨언을 하자면 아마 마이크 타이슨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분명히 자신의 멘탈을 잘 잡아주는 어떤 그 스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이 굉장히 이상하게 막 흘러가고 있다. 팬을 만나질 않나. 네, 그렇습니다.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뱀프 2분의 1 게임. 네, 그 게임 있었어요. 있었어. 지금도 이제 가끔 두 분이 사담 좀 나누세요. 제가 이거 원고 좀 잠깐 보고 있을게요. 뱀프 2분의 1 게임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마이카인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캐릭터도 자신의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천문농단을 보시고 계시는 영화 쪽 관계자분이 계시면 이제 곧 개봉할 예정인 프레데터 영화가 혹시라도 한국에서 이제 뭐 흥행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 벌써 딱 갖춰져 있잖아요. 데려다 쓰시면 됩니다. 강추. 프레데터. 참 정말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게스트분들이 출연자를 다 챙겨주시고 어쨌든 저희 방송 이렇게 두서없이 좀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아직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죠. 꼭 출연을 해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씩. 약간 좀 정신 없었고요. 네. 약간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요즘 팬만 해서 그 저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워서 진짜.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한 걸로 그냥 소감이 마무리되는.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직까지는 약간 그냥 신기한 걸로. 네네네네. 우리 천 의원님은 아니 뭐 참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를 네. 페이스북 쪽에 통해서 네. 보고는 있었는데 네. 볼 때마다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 게스트들 때문에 네. 그간 컨셉과 좀 달라진 게 아닐까는 좀 네, 오늘 굉장히 걱정이 위축된 좀 방송을 하고 제가 지금 들고요. 계속 이 그 무릎 위에 이렇게 손을 네. 올려놓고 다음에 혹시 오게 되면 네. 뭐 또 이 조경호 선수뿐만 아니라 네네 뭔가 좀 더 육중한 네. 뭐 그런 게스트들도 준비를 해서 더욱더 원하시는 대로 왜소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해 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남자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어깨를 아무리 펴도 이게 안 되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해 주신 천 의원님 그리고 조 선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농단 시청취하시는 저희 시청취자분들 팟빵이나 팟캐스트로 구독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역시 구독,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것들은 꼭 해주시는 이게 지금 그냥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재밌게 네. 시청을 하셨다. 네 그러면 이제 천문농단은 모두 구독. 너무 위축돼 있어 나 지금. 뭐 이런 거 알람, 뭐 딸랑딸랑 이런 거 이 해주시면 사람들이 아주 분명 날 좋습니다. 때릴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위축되네. 참.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